자, 16번 문제 한번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변동의 방향을 물었기 때문에 진화론 아니면은 순환론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만 시대에서 문명 시대로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초기 야만 시대는 어땠고 중기 야만 시대는 어땠고 그 다음에 초기 미개, 중기 미개 그리고 마침내 문명 시대로 나아갔다 하면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야만 시대에서 그 다음에 미개 시대를 거쳐서 문명의 시대로 발전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화론과 관련된 선지를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기억부터 보면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자, 우리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운명은 항상 좋은 일만 혹은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좋은 일도 있었다가 나쁜 일도 있었다가 우리 보통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동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시 말하면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은 순환론과 더 가깝죠. 따라서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을 보시면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으로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인 반복, 즉 어떤 문화나 사회가 생성이 돼서 흥하고 그 다음에 쇠퇴 시기를 거쳐서 소멸하게 되는 이런 과정, 이제 흥한다라는 걸 성장한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라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우리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거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맞는 선지고요. 리을번 선지를 보면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진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비판을 한다면 사회 발전이 곧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리을번은 순환론의 입장에서 진화론에 가할 수 있는 비판으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과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풀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1920년대 계몽운동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운동은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문화단체와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야학을 개설해서 문맹을 퇴치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을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억도 사회운동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시면 이번에는 환경수호단이 바로 환경운동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자 이제 항의하는 그런 메일과 팩스를 백악관에 보내서 강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였다. 마찬가지로 니은 같은 경우에도 사회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운동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학생, 지식인, 문화단체, 유학생들, 국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지요. 따라서 일반 시민이 아닌 국가가 주도한 사회운동이다. 이 부분을 X 치면 되겠죠.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환경오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사회 운동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 버퍼링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2번 니은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바로 이 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3번을 보시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는 사회운동이다라고 했는데,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려고 하는 운동은 바로 사회운동의 유형 중에 하나인 복고적 사회운동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복고적 사회운동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죠. 보기에 제시된 사례들이. 복고적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왕정복고운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니은은 기업과 달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구성원의 삶의 질만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인가요? 아니죠. 환경이 개선이 되면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 사회체제의 전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은 사회운동의 유형 중에서도 바로 급진적 사회운동이 되겠죠. 싹 다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사회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급진적 사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혁명과 같은 사례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 제시된 문맹퇴치운동과 같은 계몽운동이나 환경운동은 급진적 사회운동, 즉 모든 사회구조 시스템을 싹 바꿔보려는 운동으로 보기는 힘들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고, A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둘 중에 하나이다, A, B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이제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데, 사회 변동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에 정보사회가 되겠죠. 따라서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에는 산업사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산업사회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5번 선지부터 한번 볼까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의 명확성 정도는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더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A는 지식과 정보, 아니죠. 바로 산업사회가 바로 지식과 정보가 아닌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 되겠고, 오히려 B, 정보사회의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 바로 지식과 정보가 되겠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도 틀렸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A는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B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죠. 요즘 보면 굉장히 주문 제작 같은 그런 아이템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사례가 되겠죠. 자,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A에 비해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의사결정의 권한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사회에서.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서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낮다. 너무나도 당연한 선지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가와 나의 사례, 문화 변동의 사례를 주고서 교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사람만 옳게 발표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에서는 A국을 대표한 음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악기에서 출발했고, 이민자에 의해 들어온 다양한 음악과 악기를 받아들여서 고유한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음악으로 재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던 고유한 음악이 있었고 이 고유한 음악적인 요소와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받아들여진 외래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음악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문화 융합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선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받아들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보다는 자발적 문화 접변의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족은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거주지도 재배치되었고요. 심지어 아이들은 입양이 되어서 자신의 언어와 복식을 포기한 채 비국의 언어와 복식을 따라야만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땡땡족의 고유한 문화는 소멸이 되었대요. 그럼 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고유한 문화 요소는 사라지게 되고 외래 문화 요소만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문화 접변보다는 지배를 받게 되면서 강제적인 문화 접변의 어떤 사례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배나 혹은 식민지의 어떤 지배를 통해서 이것은 100% 강제 접변이다,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제시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재적 요인은 우리가 발견이나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외재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둘 다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의 사례로 볼 수가 있지요. 가 같은 경우에 외래 문화 요소를 받아들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변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갑은 지금 옳게 정답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을이 관건인데 을을 보시면 나에서는 가와 달리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 했는데 지금 나에서는 기존의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지도 않았죠. 오로지 외래 문화만 남았고 기존의 문화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지금 틀린 대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사람이 옳게 대답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들어갈 답은 옳은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 간접 전파가 들어갈 수 있나요? 간접 전파 아니죠.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비국 사람들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으니까 이건 직접 전파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렸고요. 4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가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를 보시면 나에서는 가와 달리 문화 다양성이 증대되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나요?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이 증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오히려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된 거는 나의 사례가 되겠죠. 나에서 오히려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이 되었고요. 1번을 보시면 가의 문화 변동 요인은 자극 전파가 아니죠. 이민자가 들어옴으로써 받아들여졌으니까 자극 전파가 아닌 직접 전파의 사례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